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2운성 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이 좀 차서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그러고 바쁘게 달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마음과 달리 체력은 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현업이 일단 좀 바쁘고요. 그리고 요즘 질러놓은 게 좀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한동안 보류해 놓은 것도 다시 끄집어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숙제가 아니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즐기고는 있죠. 그런 점에서 유튜브도 즐겁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달리면 숨이 차고 숨이 차면 아무래도 좀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울림이 좀 와서 일단 오늘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의 냉장고의 윗칸에 이건 예시예요. 괜찮은 사람이 준 저같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 준 맥주가 있어요. 카스 파란색 캔맥주. 제가 요즘 이거 먹어서 얘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냉장고 아래칸에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똑같은 파란색 카스캔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산 거고요. 여러분은 어느 걸 드실 거예요? 아니,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준 게 맛있죠. 왜냐? 일단 공짜고. 그리고 제가 사람이 완전 괜찮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준 맥주가 원래 맛있다고요. 왜? 좋은 의미가 들어가서 그래요. 같은 공장에서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 맥주의 맛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이 무슨 멍멍이 소리지? 아프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나? 하시겠다. 네, 예를 든 거예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더 가보자면 심지어 저는 최첨단 기술도 안 써요. 얼굴도 안 보여줘. 얼굴이 못났나? 아니에요. 얼굴도 너무 괜찮죠. 그런데 왜 얼굴을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야 제가 무절제하게 살 수 있거든요. 얼마나 산다고 얼굴까지 팔아요. 근데 방금 거울 봤는데 괜히 봤네요. 인생 무상이다 싶은 그런 순간이네요. 여튼 이건 제 문제고 그래도 제가 목소리는 들을만 하다고 하시니까 그 와중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목소리만 있겠어요. 저는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의 내면과 지식을 의미 있게 잘 채워드릴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라서 그래요. 좋은 기운, 좋은 지식. 점입 가경이군요. 여튼 그러므로 오늘은 제 수업은 최소 오늘만큼은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여유를 가지고 이 공부만큼은 즐겁게 하자고요. 자, 오늘은 수업을 가볍게 또 편하게 쭉쭉 들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시작해 볼까요? 왜 저는 항상 12신살과 12운성을 같이 배열해 놓을까요? 내용이,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기질이 같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12신살, 12운성을 같이 배열하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기가 막히게 똑 떨어져요. 그러니 얘 하나 외우면 쟤 하나 그냥 건지는 거예요. 1+1처럼요. 항상 공부는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하나씩 파야지 공부가 더 잘 된다. 산을 봐야지 나무만 보시면 안 돼요.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12신살, 12운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관, 봄이에요. 봄 안에는 누가 있죠? 지살에 해당하는 장생, 연살에 해당하는 목요, 월살에 해당하는 관대, 봄,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새싹이 돋고 새롭게 시작하고 나를 만드는 과정이죠. 로광새, 여름, 망신살에 해당하는 걸로, 장성살에 해당하는 제왕, 반안에 해당하는 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름, 형태를 만들고 내가 거칠 게 없는 거죠. 날은 덥고 움츠릴 게 뭐가 있겠어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경지에 오르겠죠. 병사묘, 가을, 역마살에 해당하는 병, 육해살에 해당하는 사, 화개살에 해당하는 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을, 옷깃을 세우고 갑자기 좀 으슬거리고 그래서 팔짱을 끼게 되는 거죠. 봄은 배움의 시기이고 자라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봄의 기운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가을은 열매가 수확하고 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저장의 기운인 거죠. 봄, 여름은 몸이 바쁘다 한다면 가을, 겨울은 몸은 좀 덜 바빠도 생각을 대신에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을, 겨울을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할 시간과 그러할 능력이 되니까요.
겨울은 절태양이죠. 겁살에 해당하는 절, 제살에 해당하는 태, 천살에 해당하는 양이 같이 보폭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길도 미끄럽고 동물들은 겨울잠도 자고 시련의 시기다. 그러니까 뭐든 얼음길을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12운성을 인간의 생로병사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왼손 운지법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보시지 뭐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는 대입하지 마세요. 자, 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절, 아빠 뱃속의 정자의 상태예요. 태, 임신을 했어. 언제 했지? 방금 전까지 정자였는데. 자, 양, 뱃속에서 임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커가고 있는 거예요. 겨울은 이 절태양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절태양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깜깜한 시기인 거죠. 인간이 아직 덜 됐잖아요. 장목관, 장생, 목욕, 관대, 장생 태어났어요. 목욕, 씻겨. 아프지 말라고 귀하다고 씻기는 거죠. 관대,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학교를 가네 또는 졸업을 하네. 학교 좀 다녔다고 공부 좀 했다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디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 다 컸다고 중고딩 자식들이 약간 이런 관대의 기운이죠. 또는 똑똑한 머리로 로스쿨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네. 그럼 모든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노하우는 없다. 연륜은 없다. 그게 관대예요. 봄에 다 크지 못한 나무의 기운인 거죠. 여름, 로강새, 걸록, 사회활동을 할 때 대리쯤 되겠네요. 과장도 될 수 있겠어요. 연차도 쌓이고 세상을 좀 아는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내게 월급을 이것밖에 안 주지? 뭐 이렇게. 내가 부장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뭐 이런 욱하는 시기. 내가 온전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왕, 킹 오브 킹.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여튼 최고의 직원이고 최고의 전문가이고 그렇죠. 그러니 걸록 관대 같은 애들이 우습고 병사묘는 뒷방 늙은이 같고 이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쇠락할 때 쇠인데 부자가 망해도 30년 먹고 사는 기운이에요. 꼭지점에서 살짝 꺾인 거죠. 아직도 정상이고요. 그래도 꺾였으니까 내려가겠죠. 상승 곡선은 아닌 거예요. 하락 곡선이니까 너무 올라가는 계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병사묘, 가을, 병,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사이보그야? 하나, 둘, 고장도 나는 거죠. 사, 죽는 건 아니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요. 사의 일주가 누가 있죠? 가보 경자, 장난 아니죠. 상관을 깔고 있다고요. 얼마나 행동력, 오지랖이 넓어요. 을의일주, 신사일주, 역마야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사가 뭐예요?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착각하기 딱 쉬운 거죠. 원래 사는 생각의 기운인데 죽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뭐 이런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가보 경자가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밖에서 끄집어 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묘, 무덤에 들어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무체육이 영원히 무덤 위에 방방 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가야 되나? 그래서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밝아 보이지만 집에 와서 고독한 기운을 달고 있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침장 묻혀져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서럽죠. 자, 인간의 생로병사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돌아가죠. 그냥 다시 절태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묘, 사, 병, 쇠로 거꾸로 갈 수 있겠다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교훈은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인연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성공이라면 내 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후회해도 억울해도 이미 지나갔어요. 찬란한 그 순간은 고스란히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해도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건강한 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멘탈, 정신의 승리가 더 중요한 거죠. 서두르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슬러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2운성도 말하고 있잖아요. 뒤로는 못 간다. 앞으로만 갈 수 있다.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십이신살은 삼합과 지지로 보는 거예요. 십이운성은 삼합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해석할 때 묶어서 보면 또 한눈에 들어오니까 유리하긴 하죠. 십이운성은 그러므로 천간, 지지의 관계성이다. 이 정의는 명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십이운성도 음양의 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십이운성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간 위주로 쓴다든지, 왜 양간 위주로 쓰라고 할까요? 음간이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해석이 훨씬 풍성해지죠. 자, 음양의 십이운성의 짝이 뭐뭐가 있어요. 절과 태, 장생사, 목욕과 병, 관대, 쇠, 걸록과 제왕, 양과 묘가 있는 거죠. 짝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짝인 절태 보도록 할게요. 십이운성은 상황,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절은 끊어진다, 단절을 얘기하죠. 확 끊어버려. 그래서 금목상쟁, 갑경충과 을신충의 절단이에요. 절로 들어오면 어떤 상황, 상태가 되냐 하면 급해지는 거예요. 즉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도 되게 빨라요. 자존심에 확 끊어내는데 한편으론 좀 미안하지. 그러나 이미 후회도 늦으리. 돈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절은 다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참으면 덕볼 일이 꼭 있다고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태는 어떠냐? 절이 호방한 기질이라 한다면 태는 좀 방어적이고 정적인 기질이에요. 좀 지켜본다라고 할 수 있죠. 절은 내가 간다 한다면 태는 네가 오는 거예요. 오게 만들죠. 절은 주도적이라 한다면 태는 의존성이 그래서 있어요. 태가 마냥 기대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좀 풀리면 사실 매력은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감질만 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게 태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인 부분을 타고 나서 그래요. 절이 욱해서 터진다면 태는 그 와중에도 소심해서 막 지르지는 않고요. 태의 일주가 뭐가 있어요? 병자, 정해, 무자, 기해, 이모, 계사가 있어요. 속을 좀 알 수가 없고 자기 바운드리 영역이 철옹성이라기보다는 강 건너 좀 있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긴 보여. 그런데 배도 없고 가기도 좀 그렇고 안 가기도 좀 애매하고 애매하다. 애매하다가 바로 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묘 할게요. 양은 뱃속에서 자라고 묘는 무덤에서 죽는 거예요. 양은 뱃속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양분을 거저 먹는 거죠. 그래서 상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적으로 길하죠. 묘는 내가 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무덤에는 뭘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전 왕들의 무덤을 보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묘는 비축, 또 저장의 개념이다. 둘 다 재물운은 좋은데 양은 수동적인 재물, 의타적인 재물, 묘는 받는 것도 받는 건데 그보다는 내가 모아야 돼.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어디에 모두 들어가 있죠. 그러니 육친운, 가족과의 관계성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운은 둘 다 약하다고 하는 거죠. 장생사 할게요. 장생은 태어나서 응애하는 거예요. 사는 죽는 거죠. 정확히는 죽기 직전이고요. 유언을 남기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생, 태어났다고 베네쩌부리부터 해서 준비되는 게 많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이 귀인이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요.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사람도 많고 아기가 방실방실 한번 웃으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귀엽다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 타고나길 장생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 장생의 사람이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꼬임도 없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젖도 주고 마음도 주고 얼마나 장생이 좋은 팔자예요. 사, 음적이죠. 일단 사란 글자가 음적이에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옛날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를 사색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예술가가 많아요. 정신의 영역이거든요. 사는 두 가지 양상이에요. 첫 번째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살고 싶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사의 기운으로 정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자세히 안 보면 사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갑오가 어떻게 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사는 자세히 보면 좀 표가 나요. 어느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거든요. 집중해서 창작하고 기획하는데 사를 가진 분들은 관점이 좀 달라요. 대단한 분들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목욕병.
목욕은 이제 세족을 하듯이 깨끗한 기운인데 병은 말 그대로 병이 난 거예요. 목욕은 씻으니까 사람들이 와 예쁘다 해주고 또 돋보이고 그래서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한 기운이 목욕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은 호기심, 표현력이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은 병이 난 걸 내가 안 거예요. 마음이 방금 전과 아주 다른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르듯이 좀 전까지는 하하호호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은 감정 기복이 강하죠. 그래서 병을 안고 있으면 진득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변덕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욕은 감수성이 발달한 것이고 병은 일관성이 약하다. 그런데 병이 참 착해요. 목욕이 좀 이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은 이타성이 있는 거죠. 왜일까요? 병은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아주 좋은 거죠. 관대 쇠할게요. 관대는 회사의 인턴 또는 입사 합격 통지서를 받은 신입사원 같은 기운이에요. 내가 다 할 것 같은 기운이죠. 배운 것도 있고 멋지게 내가 한번 이 회사의 주역이 되어보리. 사회 경험은 부족한데 물론 알바 경험은 있겠죠. 그래서 관대의 기운은 어깨뽕이 좀 있어요. 입사해서 찌들기 전의 기운이라서 천진하고 쾌활하고 허세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방도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관대일 때는 끌어주는 사람, 멘토 진짜 잘 사귀어야 돼요. 관대에게 매우 득이 되니까요. 쇠, 임원으로 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월급은 많고 노하우도 대단하죠. 노련하고 여전히 실무로 뛰고 있고 그리고 관대는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면 좋아하는데 쇠는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날 안 찾으면 무난하고 성공적인 하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즐겁게 퇴근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융통성, 유도리가 있어서 쇠는 사람과도 아주 잘 지내고요. 마지막 걸록 제왕할게요. 한여름의 기운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보통 걸록의 결혼들을 많이 하죠. 걸록은 12신살로는 망신살인데요. 인생의 그래프가 정점으로 가기 전에 쭉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 길목이 걸록이죠. 당장 독립해도 될 것 같고 난 다 컸고 성인이고 적당히 책임질 줄도 알고 적당히 또 달았고 누군가의 간섭이 딱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왕,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부끄럽게 진짜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죠. 여름의 절정이고 가장 몸이 유연하고 가장 실무에 능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이런 윗사람들이 좀 빠져도 될 것 같고 자기가 다 해나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부욕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또한 잘 해내는 거죠. 걸록을 한 10개 붙여놓은 게 제왕이에요. 제왕은 자존심 어마어마하고요. 고집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난데의 기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할 때 사람과의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도리어 금이 가는 거예요. 절정의 시기는 도리어 순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왕이 기도 얇고 두수도 못 보고 인간관계에 실수가 터진다. 너무 뜨거우면 너무 차가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왕의 화기운, 수기운의 절정들이 많은 거예요. 병호, 정사, 무호, 기사, 임자, 계해, 아 뜨거, 아 차거 중간이 없는 거죠. 다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또 만들어서 12운성 하나씩 떼어서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처음은 전체적인 산을 보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는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어요. 사실 사는 게 그렇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그런 거예요. 다 비슷해요. 무료하고 지루할 수 있죠. 그러나 지루하다, 힘들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시간 대비해서 계획한 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이상해. 비인간적이야. 그러니 언제나 어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꽂히면 안 해서 그렇지 꽂히면 하잖아요. 스스로를 좀 봐주며 살자고요. 다 안 해도 된다. 했다는 게 중요하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좋은 생각만 하셔도 돼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시간은 빠듯해.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아주 미세하더라도 꼼지락이라도 확실히 앞으로 좀이라도 전진한 모습으로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볼까요? 꼭 그렇게 봐요. 약속은 하지 말고요. 꼭 그렇게 보자고요. 자, 네. 저는 김 목사이고요. 여기는 어디? 목요일 사주입니다.